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새벽에 걸려온 전화. 이문재 시인. 슬퍼서 전화했다. 가장 슬픈 일은 장소가 없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어디에 가도 그곳을 찾을 수 없다. 너는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고 종로 청진옥으로 와라. 지금 와라. 기다리는 일, 기억하는 일. 태백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연고도 없이 나는 자주 태백에 간다.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못이 태백에는 있다. 곤드레며 곰치며 참나물 같은 향 좋은 산채들도 태백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태백의 모습은 인가와 폐가가 번갈아 서 있는 작은 마을들, 그 앞으로 검회색 하천이 좁게 흐르는 풍경이다. 태백에는 한때 1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의 이야기다. 그렇던 것이 지금은 4만이 조금 넘는다. 세 집 중 2집은 사람을 잃었으니 폐가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폐가가 을씨년스럽거나 흉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곳에서 불을 켜고 밥을 짓고 사랑을 하고 병을 앓기도 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보냈다는 것. 폐가는 자신과 함께 살던 사람의 시간을 풍장시키듯 서서히 기운다. 깨진 유리창과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바람을 마주 들이기도 하며 어디가 되었든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내쫓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도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태백은 있다. 사람을 보듬는 땅의 방식으로. 떠난 일을 기억하는 일은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과 꼭 닮아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의 여수. 그의 밤 별빛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눈으로 들어와 빛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밥. 나는 죽은 사람들이 좋다. 죽은 사람들이 괜히 좋아지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모두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대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고 싶다. 내가 먼저 죽어서 그들 때문에 슬퍼했던 마음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참다가 더운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진미채에 맥주를 마시고 허정허정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터져나오던 눈물을 그들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아침, 부은 눈과 여전히 아픈 마음과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좀 먹어야지 하면서 입안으로 우겨 넣는 밥,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다. 환절기. 환절기를 지나며 나는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으려 하지 말고, 일을 접어두고 병원에 가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구깃구깃한 약봉지를 뜯어 입에 털어넣지 말고,
밀린 걱정들을 떠올려가며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알아누워 전기요를 세게 틀고 지난 인연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며 밖에서 오는 추위와 안에서 퍼지는 신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야 했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당신과 닿지 못하는 악몽을 꾸고 땀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덮고 길고 질긴 밤을 보냈어야 했는데. 새로 맞은 아침, 힘겹게 들어오는 창의 빛을 보며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맞았어야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되뇌었어야 했는데. 다시 지금은 어떤 일을 바라거나 무엇을 빌지 않아도 더없이 좋았던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이 다 지나자 다시는 아무것도 빌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에게 빌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웅변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유난히 말수가 적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당시 부모님은 없는 살림을 쪼개가며 동네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웅변학원으로 나를 보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나는 웅변학원을 다니면서 한층 더 소극적인 아이로 변했다. 학원만 가면 자신 있게 혹은 소리 높여 외치는 다른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더욱 주눅이 들었던 것이다. 학원에서는 부모들을 초대해 정기적으로 웅변대회를 열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 대회에 나가 웅변을 해보지 못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 내 성격은 조금씩 변했다. 새 학기만 되면 낯선 환경에 우려하고 긍긍했지만 이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별 문제 없이 생활을 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면 상대가 좋아할 만한 화두를 꺼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지난번 상대가 했던 한두 마디의 말을 기억해 그 위에서 더욱 두터운 대화를 나누곤 했다.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먼저 상대의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속으로 한 주가 가득 채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외연을 넓히며 사는 삶을 그리 길게 이어나가지 못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관계에도 어떤 정량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 정량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나는 한 번에 많은 인연을 지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궁리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스피치 학원 같은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무거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는다. 물론 나 역시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이런 내가 임시 방편으로 택하는 방법은 휴대전화를 끄는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낯선 도시에 가서 숙소를 잡고 며칠이고 머문다. 여행보다는 도피라 불러야 좋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배달 음식 같은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철진한 사랑이나 함부로 대했던 지난 시간 같은 것에 기웃거린다.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과 마음만으로는 될 수 없을 미래의 일들을 생각한다. 독선의 끝에는 더욱 날선 독선이 기다리고 있음을 목격한다. 나는 시간 속에 정착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영혼을 향해 몸을 돌려보았다. 발을 딛고 설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라는 에밀 시오랑의 문장을 종종 떠올려 보기도 한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립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제야 내가 떠난 곳을 그리워하고 무겁게만 여겨졌던 내 인연들의 귀함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맑은 눈빛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 몇 해 전 좋아하는 선배 시인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 나의 괴팍한 습관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 선배는 자신도 나와 비슷한 버릇이 있다고 반가워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 같아.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드는 그 감정이 외로움일 거야. 반면에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독해지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외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야 겨우 사라지는 것이겠지. 그러다 다시 금세 고독해지기도 하면서. 다시 봄이 왔다. 긴 겨울 동안 미루어 두었던 약속들이 벌써부터 잦아지고 있다. 고마 인연들과 만나 봄술도 마다하지 않고 마실 생각이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 삶의 신선함과 외로움을 함께 덜어낼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어딘가로 떠나 나를 만나고 돌아올 생각이다. 정선이나 태백 아니면 삼척도 좋겠다. 어디가 되었든 오랜만에 만나는 내가 다시 돌아온 봄날처럼 반갑기만 할 것이다. 내가 좋아지는 시간. 스스로를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왜 나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자주 섞인 물음도 자주 갖게 된다. 물론 아주 가끔 내가 좋아지는 시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을 불러들여야 할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는 순간만은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을 때 좋음은 오지 않는다. 내가 남을 속였을 때도 좋음은 오지 않지만 내가 나를 기만했을 때 이것은 더욱 멀어진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때, 속은 내가 속인 나를 용서할 때, 가난이나 모자람 같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야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해남에서 온 편지.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어. 겨울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게.